이해찬 당을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0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0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강원도 동해 현장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전 태풍의 피해 복구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10월 2일 저녁, 10월 3일 오전 밤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까 거의 도로가 완전히 다 침수가 되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제방은 70년대에 쌓은 제방인데 하부가 아주 허약해가지고 상부가 자꾸 덮침을 하다 보니까 하부는 보강이 안 돼서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해는 바다의 면에 있어가지고 바닷물과 하천이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위가 같아가지고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아주 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피해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주 많으셨는데, 마침 어제 경리에 고위 강정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총리님하고 청와대 비서진하고 우리 당하고 같이 모여서 어제 대회를 했는데, 가능한 빨리 특별교부세를 지급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포천과 고령에서는 다행히 음성으로 신고가 판정이 났습니다. 긴장은 늦출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피해 지역 기반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데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규모도 놀랍지만 폭력도 전혀 없었고 쓰레기로 자진 수거하는 남다른 시민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소만 서초동을 달랐을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제부터 당 검찰개혁 특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인 통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는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였고, 시민들은 자율과 연대의 정신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높은 민주의식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거듭 명령했습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습니다. 동원이 없고 욕설이 없고 폭력도 없고 쓰레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관제 집회니 개혁령이니 막말을 일삼을 일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신속히 사법개혁 법안 심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당당히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우리 당의 제안에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검찰에도 거듭 요구합니다. 이미 요구했던 것처럼 피의 사실을 유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치 검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수사 의뢰한 피의 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한 범법자들도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공연하게 수사에 두루할 것을 명령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검찰 수사는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검찰개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인해서 실종됐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국가적 재난이 닥치던 날 자유한국당은 민생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 국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사 조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무리한 증인 요구와 막말 고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장이지 정쟁과 모략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감장은 피감 기관장들이 한 해 동안 기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보건복지 국감에서 상임위와 무관한 질의로 대통령을 모욕했고 국감장을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과방위와 교육위 등에서도 국감을 지연시키고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야당의 무차별적 국감 방해에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감과 현장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를 비롯해서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실태 등 각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을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고발해 유치원 3법을 만든 지난해 국감처럼 올해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정의를 회복하는 민생 국감을 만들겠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과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투표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예. 대표님, 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분들의 수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역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여야가 서로 마주 앉아
검찰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댈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우리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단과 소위원장 등이 모여서 활동 방향과 검찰개혁의 큰 그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수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서 특수부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부란 이름을 안 달고 있더라도 직접수사와 기획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부서와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등이 행사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수사 관행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심의위원회를 실시로 한다든지 영장 발부 여부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영장부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별건 수사의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심야 수사, 장시간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검찰과 법무부 내부 준칙만으로는 안 되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도 아울러서 다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적인 검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검찰 내 외부에 견제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 등의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은 검사 전관 예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검찰 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 시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재정당과의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또 법무부 등의 전달도 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세월호 참사 2000일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20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책임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김경일 정장 하나뿐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사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최근에 다른 모습을 보일까 살펴봤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DVR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는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 위원장님은 검찰을 향해 조국 교수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수년 동안 그 어떤 사건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이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될 필요가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은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를 비롯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박광훈 질문입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대화는 계속 대화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영혼입니다. 북미 대화가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미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과정의 일부를 전체 실패로 낙인 찍으려는 부정적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정과 짐작으로 부정론을 키우는 것은 대화의 진전이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1혁명이 위대한 것은 비폭력 평화, 국권회복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3.1혁명으로 시작된 국민 주권 역사는 4.19 그리고 공화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60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으로 대사가 났습니다. 촛불혁명이 국제사회에서 유례 없는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비폭력 평화 집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역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예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폭력 평화 집회였다는 점을 새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은 이 폭력입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열망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 촛불을 들고 나섰고 권력기관 개혁 그 가운데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계적 균형의 공론 분열 프레임은 지양돼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청이고 역사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없이 겸손하게 또 끝까지 책임있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른시고 있는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묻는 집회를 안제대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모독입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북미 간 인식차로 일단 결렬됐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놨고 미국도 조기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북미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만큼 다시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오랜 교차 끝에 대화가 재개됐고 양측 입장차가 있는 만큼 일거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화를 지속하면서 거리를 좁히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 전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대화가 멈춰설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미 협상이 열매를 맺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북미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면 뭐든지 좋다는 듯이 평화마저 끌어차려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정당의 이익보다 먼저입니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혜국 쪽으로 최근 드라마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피해가 줬는지 담담하지만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만큼 재난이 남긴 교훈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깜깜이로 대응하며 주변국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하라다 요시아키 전 일본 환경상이 퇴임 직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해서 큰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영국 런던 국제해석기구 본부에서 런던 협약과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 측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주변국과 공동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 네,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는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동물국회, 또 식물국회로 재기능을 못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장에 많은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은 어떤 정치적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적 독립성과 함께 바로 국민 주권에 의해서 견제되어지는 그런 민주적으로 견제되어지는 권력에 대한 많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인식을 하고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에 군림하면서 단 한순간도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검찰 조직은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역사적 결정적 시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안이 정관 예우를 방지하게 한 법안,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군림했던 검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참가자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과 요구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국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다시 조국 청문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은 조국 공방으로 끝이 날지 우려가 되며 시민들 역시 지겹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은 조국 이슈가 아닙니다. 대지 연령 확산과 태풍 피해, 북미 간 비핵화 평화 협상, 한일 갈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감을 통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 예. 자유한국당은 서초동 집회에 대한 아전 인수식 평가에 크게 우려를 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를 관제되고 응원하며 통일병을 앞세운 체제 부태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모습은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싶은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원과 폭력으로 룩진 자신들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87년 넥타이들을 연상케 한다는 궤변을 넣어놓았습니다. 87년 저는 새내기 은행원이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성교기가 남기고 집회 현장에서 극우 종교단체의 헌금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집회를 어떻게 87년 6월 항쟁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 넥타이 부대를 모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사.
태풍 피해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미타 피해 현장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절실하게 요청하는 게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는 거였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제도 당정청 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내로 2차 특별 재난 선포 지역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를 중심해서 하고 특히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읍면동마다 또 조금씩 피해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또 2차로 지정을 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